회사 언니들이 결혼 전 저희 시댁 얘기 들으면서 보통 아니니 조심하라고 말해주셨는데 역시나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나 봐요.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된통 당했습니다. 지금은 정신 차렸지만 생각할수록 황당해서 여기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반년 전쯤 결혼한 새댁이고요. 남편이랑 둘 다 대기업 다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런저런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친정집이 평균보다 잘 사는 편이라 결혼할 때 아파트를 아예 매매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반반 부담해서 집 사거나 남자 쪽이 집을 해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케이스는 그 반대입니다. 신부인 제가 집을 사갔고요. 남편이 가전 가구 채우고 결혼식 비용 댔습니다. 집 명의는 친정아버지의 강력한 입김으로 제 명의로 계약했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명의는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완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에서 해주시겠다는 집이 역세권 47평 아파트였거든요. 친정 아빠가 딸 명의로 해줄 거 아니면 매매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시댁에서는 여윳돈이 없으셨고 저희 친정 말고는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다 보니 그냥 수긍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힌트였나 봅니다. 사실 결혼 전 첫 트러블이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랑 사이는 좋았고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보이는 스타일이 아닌 수더분한 인성이라 저랑도 잘 맞았어요. 연애 때도 큰 트러블 없이 2년 너무 잘 사귀었고요. 시댁에서 신혼집 공동명의 주장할 때 좀 쎄하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 말고는 시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좀 없으시기도 하고 무뚝뚝하셔서 소통이 없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워낙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해줄 게 없으니 정성이라도 주겠다시며 저한테 직접 만든 반찬도 결혼 전부터 가끔 보내주셨고 백화점에서 예쁜 옷 있으면 딸내미 거 사는 김에 제 것도 샀다며 아들 편으로 전달해 제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는 딸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네요. 당신은 오히려 아들보다 딸을 더 예뻐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힌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공동명의 사건으로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도 아빠의 단호한 거절에 바로 수긍하시며 더 얘기 안 꺼내셨기에 그냥 흘러가는 에피소드쯤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회사 언니들은 보통 아니라고 항상 경계하라고 하더군요. 예, 2억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돈에서 사주는데 다짜고짜 아들을 공동명의로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되니? 시댁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준다며? 가전 가구도 다 네 남편이 한 거잖아.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 말 마셔야지. 무슨 공동명의야. 나 또 두꺼우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아빠가 거절하니 바로 알겠다 하셨으니까요, 뭐. 그게 더 무서운 거야. 한 번 떠본 거라고. 너 조심해. 네 남편이 그래도 사람 좋고 능력 있어서 다행이지. 솔직히 말하면 개천용이잖냐. 니네 시댁 늘 경계해. 저희 집보다 금전적으로 덜 여유로운 게 시댁의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된다거나 돈이 아예 없는 집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람이라 시댁 관련 일은 저에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시댁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주변에서 놀라워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집안일도 자처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했고 유머 코드나 정치색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남편이기에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하고 만족 100%였답니다. 47평이라 둘이 살기엔 넓긴 넓더라고요. 신축은 아니지만 전에 살던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엄청 잘 해놨어요. 방이 원래 4개였는데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방 하나는 거의 웬만한 집 거실만큼 큽니다. 제가 그 방에 서재 겸 PC 쓸 수 있게 꾸며놨고요. 남편은 자기 방 없어도 된다고 해서 방 하나는 헬스기구 들여놨고 나머지 하나를 침실로 씁니다. 집들이 오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놀라요. 신혼부부 둘 사는 집이 너무 넓고 예뻐서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유산 미리 준 셈이라고 생각하라며 이 집에서 아이도 낳고 또 제 직장이랑 가까우니까 편하게 살며 결혼 생활 하라고 배려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자랐기에 결혼해서도 저희 부모님이 든든했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 회사 사람들과 지인들 불러 집들이도 여러 번 했고 친정에서는 이삿날 한 번 오셔서 식사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집들이로 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3달 후쯤 시댁 쪽 분들만 모셔 집들이를 했죠.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시지만 일 때문에 미국 가서 한국 안 들어오신 지 15년이 넘으셨고 결혼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 부부네는 아들, 딸 2명 있고요. 저한테는 시조카인 셈이죠. 그렇게 저희 집들이에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조카 2명이 왔었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집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넓은데 인테리어도 후덜덜하네요. 저희는 그냥 들어오기만 한 거예요. 전 주인이 인테리어 다 해놔서. 그러면 집도 비쌌겠어요. 게다가 역세권이고. 그렇게 시누이는 저희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연신 감탄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돌아다니시며 여기는 넓어서 좋고 저기는 따뜻해서 좋고 이러쿵저러쿵 시누이랑 수다를 떠시며 집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시조카들도 저희 집이 넓어 키즈카페 갔다며 너무 신나하며 뛰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조카들 말리기 바빴고요. 외숙모, 나 외숙모 집에서 살래요. 너무 좋아요. 시조카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고 저는 자주 놀러 오라고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시조카들 저는 너무 예뻐했거든요.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조카 중 첫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손녀딸,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이 그렇게 좋아?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회사에 급한 인사사고가 생겼다며 시누이 남편의 차를 얻어 타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누이만 남아 식사를 했고 후식으로 다가를 내놓으며 수다를 떨었죠.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은 애 1명 있을 땐 괜찮았는데 아들 태어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좁게 느껴져요. 20평 때는 딱 3가지가 살기 괜찮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구축이라 평수도 잘 안 빠졌어요. 아, 이 집 너무 좋다. 시누이가 부러운 듯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안쓰럽게 보시더군요. 그러게, 이 집 정도가 애들 키우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 운동장 마냥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요즘 집에서 뛰면 안 돼. 나는 지금 쟤네들 뛰어다니는 것도 아랫집에 눈치 보여 죽겠어. 매트도 한 장 안 깔려있는 집인데 아랫집 항이 들어올까봐 겁나네. 얘들아, 뛰지 마. 남편이 애들을 잡으러 나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결혼도 했고 왕래도 잦아서 너희 신혼애가 자주 올 텐데 매트 좀 깔지 그러니? 어차피 너희도 아이 낳으면 필요할 텐데 말이야. 네? 매트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낳고 나면 모를까 제가 아무리 시조카들을 예뻐한다고는 해도 시조카들 자주 놀러 올 테니 매트를 깔아두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둘러댔죠. 나중에 아이 낳고 깔아도 늦지 않겠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좀 정색을 하시더니 집도 넓은데 신혼애 좀 자주 오게 해야지. 저 애들이 어딜 가니? 요즘 같은 시국에 키즈 카페도 못 가고.
집도 가까운데 여기서 놀면 좋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일 바쁘기도 하고요. 서로 시간 되면 보는 거죠, 뭐. 제가 당황스러움을 표하며 말하니 신우이가 그 틈을 타 한 소리 거들더라고요. 언니, 둘이서 이렇게 큰 집 살면 허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신랑이랑 둘이 살 때 24평이어도 괜히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집이 복작복작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렇죠. 아, 네. 근데 지금 신혼이라 별로 허할 타이밍이 없네요. 저희가 사이가 워낙 좋아서요. 제가 눈치가 진짜 없긴 하지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대화 분위기를 캐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필시 집에 자주 놀러 오겠다는 뉘앙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시어머니와 시노이의 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이렇게 큰 집을 해주신 건 필시 뜻이 있으실 거야. 둘이서 허전하게 살라고 이런 큰 집을 해주셨겠니? 결혼하면 모름지기 가족이 많이 생기는 거다. 가족들이랑 살 붙이며 숨 쉬어야 진짜 행복인 거고. 그럼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족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네, 저도 그렇긴 하죠.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러더군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가 아까 보니까 네 방이 너무 크더구나. 무슨 웬만한 거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각방을 써서야 되겠니?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각방 아니고요. 잠은 당연히 침실에서 같이 자죠. 그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개인 방이 있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이도 나빠지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넓은 집이 오히려 너희 부부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 네? 그럴 리가요. 저는 넓어서 시원하고 좋은데요? 결혼하기 전에도 저 혼자 큰 평수에서 살았고요. 그건 결혼 전이니까 그렇지. 세아가 아무래도 내가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어. 네 방을 좀 없애자. 그리고 집에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허한 기운도 채워 넣을 겸 너희 신혼애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아가씨네 가족이랑 같이 살라고요? 제가 경악하며 말하자 남편이 뒤늦게 달려와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이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설명은 이러했어요. 저희 부부가 큰 집에서 둘이 사는 게 오히려 복이 달아난다네요. 모름지기 큰 집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저희 사이도 그렇고 건강도 안 좋아질 테니 신혼애랑 같이 살며 사람 사는 맛을 느끼라며. 게다가 신혼의 첫째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군 때문에 고민이 많았나 봐요. 저희 집이 강남은 아니지만 이 부근에서 제일 괜찮은 편이거든요. 신우가 그래서 여기에서 꼭 살고 싶다고 했나 봐요. 큰애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집도 넓으니까요. 언니, 제가 봤는데 언니가 쓰고 있는 큰 방만 거의 10평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 가족이 쓰면 안 될까요? 그래도 언니네 방 2개나 남잖아요. 침실도 엄청 크고요. 저희 남편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애들은 좀 있으면 둘 다 학교 다니고 내내 학원 돌리니 집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도 않은데 괜찮지 않아요? 네? 아가씨가 불편하진 않지만 같이 사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어차피 자주 놀러 올 건데 같이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럼 언니 저희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신우가 벼랑간 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며 톡 쏘아대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무슨 말 하냐고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넌 빠지라며 조용히 시키시더군요. 그래, 네 신우 말이 맞다. 큰 집 텅텅 비워 써봤자 너희 부부에게도 안 좋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가족이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너희 좋으라고 말하는 거니까. 엄마, 무슨 말이야? 여기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인데 어떻게 내 동생을 들여?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엄마 어릴 때부터 얘만 싸고 돌더니 다 커서도 이러시는 거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얘가 말도 안 되는 거 빡빡 우기면서 진상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 도움을 못 줄 망정. 아무튼 좋게 생각해봐. 하시더니
저희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급하게 집을 떠나는 신우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조카들은 계속 집에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그렇게 떠들썩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랑 여동생이 헛소리 한 거라고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며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남편이 말하기를 원래 시어머니가 신우를 엄청 편애하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결혼하고 처가댁 덕분에 좋은 집 사니까 여동생이 안쓰러워 보여 저러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시댁 단돌이 잘 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말한 건 좀 생각해 봤니?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집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신혼애랑 같이 사는 건 제가 너무 불편하고요. 가끔 놀러 오는 건 저도 괜찮아요. 시조카들도 예쁘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합가하는 건 다신 말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불편한 말 하기 싫고요. 너 유세 떠니? 지금 친정에서 돈 좀 해줬다고 시댁에 갑질하는 거야? 어머님, 이게 무슨 갑질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만 살겠다는 게 왜 갑질인가요? 너나 내 아들이나 아주 똑같다. 둘이 이기적이고 지들만 아는 게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어. 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신 적 없잖아요. 저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은 제 말에 콧방귀를 뀌더니 다른 사람처럼 변하시더군요. 그동안 저희 친정이 부자고 집도 해줘서 제 부족한 모습도 참으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성에도 안 차는 며느리인데 그나마 집 해준 거 하나로 참으신 거라며 막말을 막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 들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가뜩이나 회사에서 일도 꼬여서 심란한데 시어머니까지 갑자기 이러시니 미치겠더라고요. 빈 회의실로 들어가 전화로 언성 높여 어머님과 싸웠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 시누이 데리고 살라고 집 해주신 줄 아세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다짜고짜 시누이네랑 살으라뇨. 그렇게 안 하면 이기적이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이기적인 것 같으세요? 너 말 잘했다. 네가 이기적이지. 이러려고 결혼했냐? 응? 결혼하면 상대 가족들도 품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결혼이 이런 거라면 저는 안 했어요. 뭐야? 남편 여동생 가족이 짐 싸들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 결혼 뭐하러 해요? 저 혼자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겠죠. 남편 하나 보고 좋아서 결혼한 건데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러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득 하나 없이 실망 가득한 결혼 같네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저는 큰 집에서 살아도 전혀 허전하지 않고요. 둘이 아니고 혼자 살아도 행복할걸요? 이참에 혼자 한번 살아볼까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착한 남편까지 꼴보기 싫어졌거든요. 뭐야? 남편이 꼴보기 싫어져? 아니, 얘, 그럴 필요까지... 네, 이쯤 되면 남편도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여동생네 드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 모시려고 계획한 거 아닐까요? 뭐? 우리 아들처럼 착한 애 봤어? 이건 우리 아들 생각이 절대 아니야. 나랑 네 신우 생각이지. 싫으면 싫은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얘, 참나.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하셔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군요. 저도 홧김에 계속 내질러 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공동 명의도 일부러 주장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 갖고 싶어서요. 뭐? 너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아니요. 어머님이 더 심하신데요? 다짜고짜 아가씨네랑 같이 살라고 하질 않나. 거절하니 이기적이라고 윽박 지르시질 않나. 저는 어머님 절대로 시댁에 굽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혼하려고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 사실 친정에서 알면 빨리 이혼시키실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얘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야. 그리고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가려고 해요. 다시는 남자도 못 만날 것 같은데 트라우마 생길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전화며 이력 기록 다 제출해서 아드님 귀책 배우자 만들 거예요. 그럼 집에 가전 가구 들인 공도 없이 정말 몸만 나갈걸요? 어머님, 딸내 편히 살게 하시려다 아드님 빈털터리 거지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숨도 쉬지 않고 화를 내며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내내 듣기만 하시다가 훌쩍거리시며 말하시더군요. 그냥 해본 말인데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알겠다, 알겠어, 그만해라.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장문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며 시부모님이랑 신혼에 모두 그 집 발길도 안 들이겠다며 했던 말은 모두 잊어달라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에 달려가 다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커오며 쌓인 바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오빠들에 비해 여동생은 이렇다 할 재능도 없고 공부도 못하니 짠하다는 이유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았고 많이 편애당했다고 하네요. 신혼애에도 한국에 남아있는 하나뿐인 오빠라는 이유로 가끔 냉장고도 사주고 조카들 용돈도 주곤 했는데 일절 끊겠다고 하니 신우가 그제야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다네요. 큰아주버님은 그러고 보니 시댁과 신우에게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쌓인 게 많아서 일찌감치 손절했었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로는 시댁에 일절 연락 안 하고요. 남편도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며 시댁이랑 영 끊는 걸로 생각하자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시댁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카톡과 전화를 하시며 제 눈치 보기 바쁘시네요. 제가 정말 이혼이라도 할까봐 겁나셨는지 엄청 조심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거리 두고 사는 게 오히려 편하네요. 남편은 정말 시부모님과 아무 연락 안 하고 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보내시는 카톡에도 답장 안 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랑 신우만 애가 타는 모양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진짜 저도 쓰지만 어이가 없네요. 그날 시모한테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안 했으면 내내 화병 걸릴 뻔 했겠죠? 그리고 친정에도 말했어요. 엄청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 남편만 따로 불러 한 소리 하셨고 저에게도 혹시 모르니 돈 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하셔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며느리가 만만해 보였으면 아니 시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 이해해 보려고 해도 신우는 제 또래인데 어떻게 올케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혼이란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네요. 생각할수록 황당합니다. 저도 참지 않는 성격이라 할 말 다 한 게 그나마 속 시원하네요.